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유아라 편파TV 레디양 유아라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깍두기 정종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오늘 좀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예요. 얼마 전에 10월 23일 영국의 한 지역 산업단지에서 트럭에 실린 냉동 컨테이너에서 39구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좀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주 브로커를 통해서 트럭을 타고 영국으로 밀입국하던 도중에 이런 참변을 당한 건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최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냉동 컨테이너에서 이제 동사했거나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신원도 영국 경찰인 처음에 중국인이라고 했다가 중국인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 영국 내 무슨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실종자 문제가 좀 나오면서 베트남인이 또 다수 포함되어 있죠. 다수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주민의 집단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좀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는지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께서 설명을. 꽤 됐죠. 사실은 뭐 이런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노동력의 이동과 관련돼 있지만 이 사건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 사건 전체는 특정한 형태의 밀수 조직이 주도를 했고 그 밀수 조직은 아마도 아일랜드에 있는 뭐 반정부 민병대가 주축이 돼서 동유럽 쪽에 있는 갱들과 그리고 중국 쪽에 있는 갱들, 그러니까 국제적인 형태의 인신매매 조직들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영국 경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돌아가신 분들의 구성 자체가 중국인이 다수고 베트남인이 소수, 그러니까 29 플러스 1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9명이 중국인이고 10명이 베트남인데 여기서 조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지금 규명되지 않은 것은 애초에 이분들이 중국 대륙부터 배나 이런 걸 타고 벨기에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영국으로 입국할 때에 살아있고 그때 이제 왜냐하면 밀봉하지 않으면 컨테이너는 통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살아있었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컨테이너 자체를 밀봉해 버리고 이 승구문만 틀어놨는데 그거를 이제 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막아갖고 그 사망에 이르게 대한 그거는 맞는데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국제적인 어떤 마피아 조직, 이 불법 밀수 조직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는 사실은 39명이 참혹하게 돌아가신 부분이지만 이것은 대단히 이 죽음 이면에 존재하는 국제적인 형태의 이 다양한 조직 폭력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까지도 복잡한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보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밀입국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은 그게 크게는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독일에 이제 밀입국 하려고 하는 중동인 한 70여 명. 70여 명이요? 70여 명이 또 질식사한 거고. 컨테이너 박스. 그 전에는 2000년 정도에는 영국 도버 항구로 또 이런 식으로 밀입국하려다가 그때 또 중국인이 한 50여 명 자체가 또 질식사한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지하 터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으로 인해로 이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독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이 동유럽을 경유해 갖고 트럭 용로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경우에요. 특히 터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력이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몰래 트럭을 타거나 아니면은 트럭에 그렇게 돈을 받고 상당한 양의 우리나라 돈 한 1,000만 원 이상의 이런 수수료를 받고 인당 밀입 시켜주는 조직한테 태고 사실은 이렇게 마구잡이 콩나물시루 이런 거 때려 넣고 죽든 살든 뭐 이렇게 몰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죽음으로 되는 거죠.
숨구멍을 컨테이너에 좀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이게 어떤 경위로 막히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이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숨구멍을 막았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살인이잖아요,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숨구멍이라는 게 큰 컨테이너 한 큰 컨테이너에 요만큼 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더 틀어놓으면은 이게 이제 이 개들이 냄새 맡는 채취견들이 이 안에 사람이 있는가를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는 일부러 왜냐하면 뭐 어차피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조직이 또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돈만 받고 그냥 죽여버리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좀 뭐 보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뭐 여성 같은 경우엔 성매모업소 같은데 팔아 넘긴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아니면 결혼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조폭들한테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잖아요. 동일한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유럽에서 얘기니까 그냥 먼 얘기 같은데 한국에서도 거의 뭐 이것과 유사한 그 비참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그렇죠. 2001년도 사건인데 네. 그 2014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졌죠. 해무라고 하는 네, 박유천, 김윤석, 주연의? 한예리가 출연한 사건인데 이게 2001년도에 그러니까 중국인들과 조선족 한 60명이 몰래 이제 여수 쪽을 통해서 한국으로 밀입고 가려고 하다가 거기에 해경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 밑창 있잖아요. 배 밑창 물탱크에 한 35명, 어구창고에 25명을 숨겨서 들어오다가 통풍이 잘 되었던 물탱크에 35명 살았는데 어구창고에 있던 25명 어구창고? 예, 그 물고기들 물고기 창고 고기를 얼려놓는 데 있는 창고에 그 어구창고에 있던 25명 다 사망했어요. 지식사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올리다 보니까 다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선한 브로커한테 얘기하니까 바다에 버려라. 그래서 조금 더 그 연애로 나가가지고 25구의 시신 자체를 바다에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몰래 밀입고 가던 사람들이 주민 신고로 이게 밝혀지고 경찰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은 시체를 어쨌든 뭐. 살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그 배를 태웠던 선장이나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요. 25명의 그 생태 같은 사람들이 그 지식사를 하고 심지어는 바다에 버렸던 행위 자체도 이게 뭐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 사체유기, 출입국 관리법 위반. 죽이려고 칼로 찔른 건 아니고 거기에 숨기려고 했는데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어차피 공기가 부족해서 죽었다. 과실치사가 되는 거고 죽은 시체를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졌다. 사체유기. 그리고 그렇게 통관을 해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경우는 이익을 보는 조직의 수괴들은 대부분 빠져나가고 중간에 있는 브로커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재판 잠깐 받다가 집행유예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건 여담이지만은 사실 거기서 우리나라의 그 황해와 제주 남부 쪽을 경유해 갖고 일본의 이쪽이죠. 일본의 이쪽에 이런 시체들이 많이 떠오른다 해서 일본 경찰 쪽에서 한국 경찰한테 항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많이 보니까 중국과 한국 사람인데 특히 중국 사람들이 시체인데 이게 뭐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시체가 되니까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었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영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도 그런 국제적인 노동력의 이동을 폭력적으로 이동하는 방식 속에서 나타나는 지금 지중해에도 보티피플이 많잖아요. 많이 그렇죠. 지금 희생되고 있잖아요. 예. 같은 맥락의 것이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에서 그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인 거죠. 지금 이게 우리가 한 국가 내에서 보더라도 이 노동력의 이동들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70년대, 60년대 많이 들어봤던 뭐 탈농 현상.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서 다 나와가지고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 여공들의 이동 뭐 또 이런 사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골 자체는 공동화되고
그 도시 지역에서는 슬럼가가 형성되고 달동네가 형성되고 근데 이게 한 국가 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농촌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예를 들면 그 달동네 이런 데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할 수 있는데 한 국가 내에서의 그런 이동에서도 이제 사회 문제가 생겨서 개입이 필요한데 이건 국민 국가 간의 이동이잖아요. 국가 간의 이동인데 이게 뻔한 거잖아요.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 그럼 가난한 나라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 자체가 안 되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부유한 나라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고 당연히 부유한 나라에서는 그걸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불법적이거나 그러니까 탈법적인 어떤 이 행위들이 나타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60,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이 일본 쪽으로 이런 합법을 가장한 형태로 이동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미립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취업 허가서를 받아서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족 중국 동포들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의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자들이랑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거기 가서 일반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다가 실제로는 거기서 이렇게 취업 허가서 같은 걸 하고 술집에 팔아먹고 젊은 남성 같은 경우는 공장에 팔아먹고 그게 벌써 80년, 70년대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는 그거에 30년 뒤에 똑같은 판이고 똑같은 것처럼 지금 유럽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죠. 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게 되면 그런 이동들은 큰 문제도 안 되고 별로 없죠. 근데 바로 인근에서 이제 이 경제적 수준 차이가 확 나게 되면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훨씬 더 경제적 도움이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이주민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이 불법 폭력적으로 이주민을 규제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고 장벽을 싹 깎고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어쨌든 근데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타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시는지. 그 트럼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형태의 것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멕시코의 경제 기반을 파괴시키는 여러 가지 그 이전에 불균등한 무역 구조를 형성해 놓고 그런 상태에서 멕시코에 산업 기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노동력이 유효화되고 그것에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서 미국의 남부 쪽, 서남부 쪽에 이른바 농업 노동자들이 과잉으로 많이 필요한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계절적인 농업 노동자의 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제적인 분업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촉발시킨 게 신자유주의적인 그 틀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트럼프는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벽을 쌓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형태의 반인권적인 형태가 나타나면서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형태가 있는 건데 그 문제는 이건 한 국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체제의 기본 특성은 뭐냐면 돈이나 자본은 국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넘나들기도 하고 오히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국경의 문을 다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반면 노동력, 사람의 이동은 자체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차이가 있으면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거나 경제적 이걸 통해서 이동하려고 하는 속성들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60, 70년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지금은 오히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유럽 대륙으로 이런 이동 자체에서 벌어지는 그 이제 이 비참함들이 있는 거고요. 이건 그냥 어떤 뭐 앞으로 이번에는 그 지중해에서의 난민들 보트피플 사태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 냉동 창고에서 지식사지만 한 배에 수백 명의 그냥 난민들이 그냥 몰살해 버리잖아요. 그냥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일도 있냐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나 긴축 정책이 워낙 가혹하니까 그리스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럼 이 그리스 다 떠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그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청년 노동력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지. 오히려 노동력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뭐 한 방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한 나라의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어떤 노력.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서의 그런
노동력의 필요에 의한 협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폭력 조직이나 갱 조직이나 이런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철저한 어떤 응징,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맞물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국제 간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힘을 가지는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자기 일국의 이익으로 재단해 버리려고 하니까 그 중간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주민 난민 문제가 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주 예멘 난민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콩고 출신의 앙골라인인 루렌도 가족들이 거의 300일 가까이 인천공항에 그 뭐 영화 있었잖아요. 그 이름 뭐야, 그 네. 터미널이라는 영화도 있었던 네. 거, 똑같은 한국판 네, 벌어졌던 그렇죠. 거죠. 팀 로빈슨.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지난해 8월에 그 미얀마 출신 이주 노동자가 법무부의 그 어떤 과잉 단속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주 노동자 예, 뭐, 예. 그러니까 임금이라든가 이것을 예, 차등 적용해야 한다, 더 낮게 줘야 한다라는 골 때리는 소리 하는 예. 거죠. 그 양반 진짜. 그 이런 양반이 시대철 법률가 출신이야, 이제. 예. 아주 창피하게 그냥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아까 말씀하셨던 미륵국 하신 분들, 그러다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사투를 하면서 차별과 멸시, 뭐 죽음을 다 각오하고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좀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이게 결국은 뭐 유럽은 뭐 비교적 다 인접해 있는 건데,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무슨 단일 민족 이런 비슷한 코스프레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한국의 이주민 규모가 200만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혜가 아니라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거는 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의 아베 정권 하면 극보수 정권이잖아요. 근데 일본도 최근에는 오히려 뭐 건설이나 이런 업종 내에서의 이주 노동자들을 대폭 문을 여는 정책들을 오히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일본도 이미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노동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문화 또는 다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흐름 자체를 우리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황교안 이 새끼 이 대표의 편집하지 마세요. 이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거는 전체 한국인 국내 노동자 임금을 다 깎아버리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운시키는 거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시키겠다라는 건 건데, 이걸 또 사람들이 보니까 그럼 이주 노동자가 왜 우리랑 똑같이 돈 받냐, 이렇게 또 호응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게 있더라고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여자가 무슨 남자하고 똑같이 받냐? 무슨 고졸이 뭐 돼지라고 그쵸? 똑같이 받냐? 이런 식의 이제 균등화를 시키는 순간 상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바로 이런 난민 문제, 이주민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제1요인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반난민, 반이주민, 그러니까 인종차별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거구파들이라든가 이런 극렬 이 민족 보수파들이 이제 득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국에서도 뭐 남 이야기는 먼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것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바로 거구파들이 그렇죠. 시작이 되겠죠. 황교안 약간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했던 신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저 사람들 우리 똑같이 취급 안 된다. 공감을 받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약간 적자적으로는 그런 걸 노리고 한 거 이게 코스프레였는데 너무 예. 창피했습니다. 주제는 이 정도로. 네, 어쨌든 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과 핍박 으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이 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좀 무조건적인 배척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이런 시각을 좀 거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목숨을 걸고 타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좀 삶을 이해하고, 또 이게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합니다. 이쯤에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비극들이 다시 없기를 또 바라야겠죠. 우리가 또.